남극에도 혹시 헬스장이 있나요? 오늘은 남극 식단과 운동을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극을 직접 가서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영상을 찍을 수 있으면 정말 좋겠지만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정말 꿈만 같을 것 같아요. 그런 전 세계 헬스장들을 돌아다니면서 소개해주는 영상을 찍을 수 있으면.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이제 제 유튜브 채널 최종 목표 중 하나를 세웠는데, 그게 뭐냐면은 화성에 있는 헬스장 소개하는 영상 찍어보기. 언젠가는 인간이 화성을 갈 것 같고, 그리고 머스크가 하는 말에 따르면 이제 거기에서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만든다고 하는데, 화성에도 누군가는 헬스장을 차릴 거란 말이에요. 화성 헬스장 소개하는 영상 찍으면은 진짜 조회수 폭발. 그리고 화성은 또 지구랑 중력이 다르기 때문에 지구보다 살짝 약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3대 500인 사람이 화성에 가서 들면 또 3대가 얼마일지 몰라요. 더 들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3대 500이라는 개념은 지구에서만 있고, 화성에는 또 3대 몇, 이 기준이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리고 이건 그냥 개인적인 생각인데, 화성에 사람이 살기 시작하게 되면은 이제 세계 신기록이라는 말이 없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화성의 중력이 정확히 어떻게 작용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구랑 달라서 이제 달리기라든지 무거운 걸 드는 거라든지 이게 더 쉬워지게 되면은 세계 신기록은 다 깨지겠죠, 화성에서. 그래서 세계 신기록이라는 단어가 없어지고 지구 신기록, 화성 신기록 이런 게 생기지 않을까. 어쨌든 그 영상을 찍으려면 이제 화성을 가야 되는데 그 방법이나 그 돈은 아직 못 찾고 있습니다. 헛소리 그만하고 오늘은 그 남극 식단과 운동을 소개해드린 영상을 찍어볼 건데,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갔다 올 수는 없기 때문에 직접 갔다 오신 분한테 어떤 음식을 먹고 거기서는 어떤 운동을 하는지 직접 여쭤보는 게 가장 정확하겠죠? 자기소개를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대학교에서 경제와 미술을 복수 전공하고 있는 대학교 3학년 김인태라고 합니다. 현재는 휴학 중인데, 휴학하는 도중에 이제 2019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는 남극에 있는 장보고 과학기지에서 조리보조로 일을 했었고요. 그리고 약 40일간 세빙선을 타고 한국에 왔습니다. 그때 이제 원래 비행기를 타고 오는 거였는데 코로나 때문에 비행기가 없어서 배를 타고 한국까지 왔습니다. 제가 이제 남극에서 하루를 네. 이제 따라하면서 보시는 분들한테 소개하는 영상을 만들어 보려 하는데, 식단부터 혹시 남극에서 보편적인 하루 식단을 알려줄 수 있나요? 사실 저도 남극에 가기 전에는 뭐 나름 알아본다가 알아봤는데, 이제 가장 많이들 생각하는 정보가 남극의 셰프. 저도 이제 자기소개 쓸 때 많이 참고를 했고, 그래서 거기서 보면 이제 통조림만 먹고 되게 막 엄청 힘들고, 막 저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가면 막 살이 쭉 빠져가지고 뭐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제가 먹었던 식단이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돌이켜보면은. 아니, 오히려 한국보다 훨씬 잘 먹은 것 같아요. 뭐 일단 기본적으로는 하루 3끼가 다 잘 챙겨져서 나오고, 아침은 이제 아무래도 좀 가볍게 뭐 생선구이나 뭐 계란말이 아니면 뭐 달걀찜 이런 거, 혹은 뭐 반찬 나물 이런 거 위주로 나오고, 물론 밥, 김치, 국 이건 기본적으로 항상 있습니다. 김치가 뭐 사실 뭐 갓김치, 총각김치, 뭐 열무김치, 뭐 배추김치 뭐 다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물론 이제 냉동된 거긴 하지만 그걸 녹여서 먹는 게 하지만 그걸 다 있고, 맞아, 아침에 너겟이나 떡갈비 같은 것도 이제 저희가 좀 바쁘면은 편하게 낼 수 있으니까 했던 것 같고, 점심부터 이제 조금 퀄리티가 굉장히 이제 좋게 아주 호화스러운 식단이 나오고, 저녁엔 정말 그 정점을 찍는데요. 예를 들면 뭐 랍스터, 뭐 대게, 전복, 뭐 티본 스테이크, 양갈비, 뭐 소고기 등심, 안심, 뭐 초밥, 회덮밥, 뭐 여러 거 하자면 끝이 없는데 진짜 이런 게 다 엄청나게 많이 나와가지고 진짜 이렇게 잘 먹어도 되나 싶을 정도였어서, 아마 한국에서 그렇게 먹었으면 한 달 식비 100만 원, 뭐 150만 원은 충분히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그 식사 이외에 간식이나 뭐 사 먹을 수 있는 매점 같은 게 혹시 따로 있나요? 이거는 약간 제가 사진이나 이런 걸 좀 뭐 보여줄 수 있으면 보여드리면 좋은데, 약간 일종의 간식 도서관 같은 게 있어요. 이렇게 책장이 이만한 게 엄청나게 큰 게 있고, 거기에 과자랑 라면과 초콜릿이 다 이렇게 차 있고, 가장 중요한 그 모든 게 다 무료라는 거죠. 뭐 모든 과자나 모든 기타 음료 그런 게 다 무료여가지고. 혹시 그러면 그런데 파는 거에 다 대부분이 뭐 과자나
뭐 라면일 것 같은데 혹시 뭐 좀 뭐 닭가슴살이나 뭐 프로틴 이런 거는 안 팔겠죠? 아, 정말 헬스 유튜버다운 질문이신데. 팔지는 않고, 뭐 닭가슴살은 사실 제가 본 건 이제 정말 그 식재료용으로 엄청 대단히가 냉동돼서 있는 포장, 뭐 그 정도 받고, 프로틴 같은 거는, 뭐 누가 들고 오거나 아니면 막 에너지바 비슷한 거는 그래도 본 것 같기는 하네요. 그럼 이제 운동에 관해서 좀 여쭤볼 텐데 그 남극에서는 보통 어떤 운동을 하는지 그리고 남극에도 혹시 헬스장이 있나요? 아, 근데 남극에 무슨 헬스장은 일단 있고, 사실 제가 뭐 다른 헬스장 엄청 많이 가본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필요한 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엔간한 머신들 유명한 것들도 다 있고, 안에 보면은 이제 그 암벽 등반 할 수 있게 인공 암벽 클라이밍 할 수 있게도 돼 있고, 그 외 운동은 당구장이 있습니다. 당구장이 있어서 거기서 당구를 처음 배워가지고 난생 당구를 재밌게 쳤고, 그 외 스크린 골프장도 있고 또 탁구대도 마련돼 있고, 그 다음에 그 기지 본 동 말고 유지반 창고 같은 게 있는데 거기 좀 정리해 놓고 이제 그 매트 걸어서 족구 같은 것도 하고, 사실 헬스를 제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좀. 그 헬스장에 혹시 렉은 몇 개인지 기억나시나요? 그러니까 렉이라면은 그 뭐지, 이거 걸쳐놓고 하는 그거 네네네. 말씀하시는. 그 바 얹어놓고 하는 그 커다란 아, 네모난 거. 그 뭐지? 일단 벤치를 할 수 있게 돼 있는 그냥 기본적으로 돼 있는 게 하나가 있고 누워서 하는 게, 그 다음에 그 왜 자 이름 다 까먹었는데 왜 이렇게 천천히 내려오게 해주는 거 있잖아요. 아, 네, 스미스 머신. 네. 아, 맞아. 그것도 한 대 있습니다. 아, 그럼 렉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렉 하나랑 스미스 머신 하나?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오. 네. 그럼 혹시 본인은 운동을 네. 좀 즐겨 하시는지, 헬스를 혹시 하시는지. 남극에 있을 때는 그 뭐랄까 너무 잘 먹으니까 좀 살 좀 뺀다고 매일매일 했었거든요. 뭐 한 1시간, 1시간 반 정도. 근데 이제 한국에 오니까 좀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헬스장도 많이 못 가고, 헬스장 원래 다니진 않았지만 그냥 집에서 그냥 뭐 바벨, 덤벨 들고 이제 홈트레이닝 하는 정도. 네. 그럼 오늘도 혹시 운동을 하셨나요? 오늘은 이 인터뷰 준비하느라고. 농담이고 요즘은 이제 알바를 해가지고. 아, 네. 아, 네. 바쁘면 하는데. 그럴 수 있죠. 남극에 계실 때 혹시 그 요즘 흔히 말하는 헬창 같으신 분이 계셨는지, 그리고 또 계셨다면은 그분들이 근육을 위해서 했던 좀 유별난 행동이 있으면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사실 그 헬창이라는 단어를 쓰기에 다 저보다 훨씬 더 이제 나이도 많으시고 정말로 이제 정말 몸이 정말 좋으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진짜 40대 막 50대 막 이러신데도 복근 뭐 대흉근 뭐 2두 3두 뭐 다 데피니션 어마어마하고, 그다음에 막 샤워장에서 마주치면은 너는 20대인데 몸이 왜 그러냐, 좀 운동 좀 해라 막 그러시고, 막 예를 들어 뭐가 기계가 그래서 뭐가 안 돼, 기계로 안 돼? 야, 그러면 힘으로 해 막 이러시는 분도 있고. 유별난 행동은 사실 거기가 이제 되게 좀 어떻게 보면 폐쇄적인 공간이잖아요. 뭐 네네. 외부 출입도 없고, 그래서 이제 다 같이 더불어 살아가야 되니까 딱히 뭐 유별난 행동 하시는 분은 없고, 그냥 뭐 프로틴 챙겨 먹고, 그다음에 뭐 만약에 튀김 같은 거나 뭐 이런 기름진 거 나오면 조금 덜 먹고, 그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맘만 먹으면 이제 무료로 이제 PT랑 식단 관리까지 다 받을 수 있고, 진짜 뭐 몇 분할 해가지고 뭐 해라 아니면 뭐는 먹고 뭐는 먹지 마라 이렇게 해가지고 제 맘만 먹으면은 진짜 내 몸짱 돼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제가 평소에 좀 궁금했던 건데, 이 빅뱅 유로를 보면은 거기서 남극을 간단 말이죠. 이게 연구를 하기 위해서. 근데 거기 가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제 몸무게를 유지만 하려 해도 하루에 5,000칼로리를 먹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막 엄청 많이 먹는데, 실제로 그런지, 그리고 실제로 그렇다면은 이제 사람들이 갔다 오면 대부분 살이 빠져서 올 것 같은데 실제 다들 이게 살이 빠져서 오는지. 사실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가기 전까지는 막 엄청 춥다고 하니까 정말 막 살이 쪽쪽 빠지고 그럴 거라 생각했는데, 위에서 뭐 식단 얘기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뭐 과자도 공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살이 다들 많이 찌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우리 팀이 식사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칭찬이자 원망이죠. 남극에 와서 살이 쪘다. 너네 때문에 혹은 덕분에. 아마 보통 평균적으로 한 3, 4kg만 뛰셨을 거예요. 그 두세 달 동안. 근데 확실히 제가 느꼈던 거는 한번 등산을 갔다 온 적 있거든요. 한 2시간인가? 근데 그날 제가 등산 가기 전에 양갈비를 20개를 넘게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도 등산을 갔다 오니까
1kg인가가 바로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대로 하면 많이 빠질 수도 있겠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빠질 수는 있는데 그것보다 너무 잘 먹어서 결국엔 쪄서 온다. 오늘 이렇게 질문 대답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혹시 하고 싶으신 말 있으시면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남극에 갔다 온 게 뭐 제가 엄청 뭘 대단하거나 뭐 잘해서 간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어쩌다 보니 가게 된 거라 되게 멋쩍긴 해요. 뭐 제가 엄청난 곳에 갔다 왔다고 해서 제가 그 갔다 온 사람이 엄청난 사람이 되는 건 아니니까요. 되게 좀 멋쩍긴 한데, 남극에서 아까 말했듯 그렇게 힘들었을 때에 제가 결국에는 그 버텼던 것 중에 하나가, 거기 있는 형님 한 분이 제가 힘들다는 얘기를 듣더니 없는 것만 찾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약간 머리 한 대 얻어맞은 느낌이었어요. 찾아서 이렇게 힘들어 할 바에 그냥 있는 걸로 행복해야겠다. 근데 아무튼 그래서 그냥 다들 여유를 가지고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굉장히 건강 조심하시고요.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말씀해주신 대로 아침부터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침을 차려봤습니다. 밥이랑 김치는 열무김치고, 국은 그냥 제가 끓일 줄 아는 된장국, 그 다음에 떡갈비랑 계란말이까지. 그럼 이제 먹어볼 건데, 제가 옷을 벗고 방에 있는 이유는 남극이랑 조금이나마 비슷하게 생활을 하려고 에어컨을 틀고 춥게 밥을 먹어보려 합니다. 18도 파워 냉방으로 해놨고요. 자, 제가 여름에도 에어컨을 절대 안 틀거든요. 왜냐하면 어른들이 항상 하는 말 있죠. 가만히 있으면 안 덥다. 이게 진짜 맞는 말이에요. 저도 어렸을 때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라고 했었는데, 언제부터 이게 진짜 맞는 말이구나 라는 걸 느꼈냐면은, 전기세를 내가 내고부터, 전기세를 제가 내기 시작하니까 진짜 가만히 있으면은 안 덥더라고요. 진짜 된장찌개는 제가 가장 잘 끓이는 것 같아요. 이제 슬슬 춥거든요. 근데 점점 추워지니까 이 된장국이 점점 더 맛있어져요. 이 음식의 온도뿐만이 아니라 이 바깥의 온도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집에 누굴 초대해서 잘 보여야 되는 사람이 있다, 근데 된장찌개를 끓여준다, 그러면은 된장찌개 맛있게 끓이고 나서는 집은 최대한 춥게 하고 대접을 해드립시오. 그러면은 아주 만족하면서 맛있게 드실 겁니다. 다 먹었습니다. 에어컨 때문에 아주 맛있게, 너무나 소중하게 먹을 수 있었고요. 떡갈비, 계란, 두부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단백질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어서 아주 만족스러운 식사였습니다. 추워. 두 번째 끼니는 밥이랑 김치, 삼겹살, 그리고 아까랑 똑같은 된장국. 저도 레바논으로 파병 갔을 때 삼겹살 엄청 많이 먹었거든요. 저는 한국에서 먹은 삼겹살보다 레바논에서 먹은 삼겹살이 더 많을 거예요. 이게 냉동으로 보내기 쉽고, 그리고 뭐 다 좋아하니까 이렇게 해외에 있는 분들한테 많이 보내는 것 같아요, 삼겹살을. 다 먹었습니다. 제가 제대로 안 익혔는지 이 비계 부분이 좀 찔건거리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 좀 남겼습니다. 그럼 좀만 소화시키고 이제 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운동을 해볼 건데, 그 전에 보내주신 동영상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남극의 헬스장 한번 보고 오시죠. 자, 영상을 보면서 어떤 기구들이 있는지 하나씩 보면은,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에 레그 익스텐션이 하나 보이고요. 그 옆에 랩풀 다운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왼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은 스미스 머신이 하나 보이죠. 아까 렉이 하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영상 보니까 렉은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에 프리처 컬, 바닥에 바벨 여러 가지 보이고, 뒤쪽으로 보시면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암벽 등반 할 수 있는 곳이 마련되어 있고, 오른쪽에는 벤치프레스랑 뒤에 덤벨들까지 있고, 사이클 하나, 러닝머신 2개, TV까지 있고, 저 구석에 레그컬이 하나 보이고, 마지막으로 체스트 플라이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아까 렉이 몇 개 있냐고 되게 집요하게 여쭤봤었는데 영상을 보니까 아쉽게도 렉은 없고 스미스 머신만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렉 하나만 있어도 거기 계신 분들 삶의 질이 확 달라질 텐데. 어쨌든 남극에 있는 기구들만 할 수 있는 풀데이 해볼 거고요. 턱걸이랑 바디 이왕 로우, 그 다음에 랩풀단까지 그냥 운동만 하면은 평소에 집에서 하는 거랑 다를 게 없기 때문에 남극과 잘 어울리게, 추운 상황에서 운동해야 될 때 어떤 걸 신경 써야 되는지를 설명드리면서 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홈짐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난방이 안 되는 시설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은 겨울이 되면은 추운 상황에서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 우선 가장 중요한 거는 체온 유지라고 합니다. 추운 상황에서는 몸이 굳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운동을 격하게 하다 보면은 부상을 당할 위험이 커진다고 해요. 그리고 너무 추우면은 혈관도 수축을 해가지고 피가 잘 안 통하니까 펌핑도 잘 안 되겠죠. 펌핑이 꼭 잘 돼야지만 운동이 잘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피가 안 도는 상황은 좋지 않기 때문에 몸 온도를 어느 정도 높이고 유지하는데 가장 쉬운 방법은 일단 옷을 여러 개 입는 거죠. 두꺼운 거 하나 입는 것보다는 여러 겹으로 입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맨 속에는 그 살과 닿는 부분은 땀이 흡수가 안 되는 소재로 입으라고 하는데 그런 거 살 돈이 어디 있습니까? 전 그냥 여기다가 후드티 하나 걸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겨울에 난방이 틀어진 헬스장을 가더라도 후드티를 입고 가가지고 몸이 어느 정도 데워지고 나면은 벗거든요. 그러면은 그 추울 때 느끼는 그런 특유의 뻣뻣함이 훨씬 덜한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웜업을 잘 해주라고 하는데 몸의 온도를 어느 정도 높일 수 있는 동적 스트레칭이 좋겠죠. 운동하기 좋은 온도는 너무 춥지도 그렇다고 너무 덥지도 않은 온도라고 해요. 그래서 진짜 회원님들을 생각하는 헬스장은 여름에 에어컨을 18도로 빵빵 틀어놓는 곳이 아니라 적당히 틀어놓는 곳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게 에어컨 바로 앞에 있는 기구, 그거 하다 보면은 추워져가지고 너무 싫더라고요. 이 세트 사이사이에 너무 오래 쉬게 되면은 체온이 내려가기 때문에 오래 쉬지 말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오래 쉬어줘야 되는 파워리프팅은 좀 하기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운동 다 했고요. 에어컨 빵빵하게 튼 상태에서도 잘 했고, 마지막 끼니 먹기 전에 간식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극에서는 원하는 과자를 이렇게 공짜로 먹을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저도 하나 사왔거든요. 저는 이 과자를 골랐는데요. 왜 이 과자를 골랐냐면 브레이브 걸스를 좋아해서 꼬북칩을 골랐고, 떡을 좋아해서 인절미 맛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남극에 분명히 프로틴을 들고 가서 드시는 분들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프로틴도 한 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절미 맛은 저도 처음인데 맛평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꼬북칩에다가 콩가루 뿌리고 설탕을 뿌린 맛이 납니다. 이거 유통기한이 8월까지거든요. 그럼 지금 4월이니까 4개월에 걸쳐서 조금씩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끼니를 먹어봐야 되는데, 마지막 끼니는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먹어보고 싶었던 거, 바로 랍스터. 랍스터는 제 돈으로 사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남 돈으로도 한 번밖에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쿠팡에서 가장 싼 걸로 시켰습니다. 일단 이렇게 오거든요. 요리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끼니 밥이랑 랍스터랑 또 된장국 먹도록 하겠습니다. 랍스터를 삶으라 해서 삶았는데 이거 어떻게 먹는 겁니까? 자, 꼬리 이렇게 다 살을 빼봤거든요. 그냥 엄청 쫄깃쫄깃한 크래미를 먹는 맛이 납니다. 이게 훨씬 맛있어. 집게사장. 다 먹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냥 요리된 랍스터를 다른 사람 돈으로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남극 식단과 운동을 따라해 봤습니다. 식단은 뭐 최근 동안 가장 잘 먹었지 않았나 싶어요. 말씀해 주신 대로 이렇게 음식이 잘 나오고 단백질도 충분히 먹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추운 곳에서 고생하시는데 먹는 거라도 이렇게 잘 나와야죠. 운동은 아까도 말했듯이 렉이 없는 게 너무 아쉬웠습니다. 곧 하나 빨리 생기길 바라고요. 그리고 남극에도 프로틴을 마시면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니까 기분은 좋네요. 진짜 지구 끝에도 헬스장은 있고 지구 끝에서도 운동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남극에서 열심히 연구하시는 분들과 그분들이 연구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들까지 정말 고생이 너무 많으시고요. 그리고 인터뷰 해주신 김인태님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리고 하시는 일 모두 다 잘 되길 바라겠으며 운동은 조금만 더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영상을 찍어본 이유는 뭔가 남극에도 헬스장이 있을까? 남극에 가게 되면은 뭘 먹으면서 운동을 해야 될까? 약간 이런 궁금증을 풀어드리기도 하고 약간 동기부여. 남극에서도 열심히 운동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내가 못할 게 뭐가 있냐? 평소에 다들 궁금해했던 부분 맞죠? 그리고 다들 동기부여 된 거 맞죠? 그리고 남극에서도 살이 찌는데 겨울이라고 추운데 안 먹으면 살 빠져 이러시는 분들 정신 차리시고 운동 열심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이랑 좋아요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화성 헬스장 리뷰하는 그날까지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띵동 띵동.